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30일 새벽입니다.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5년 만에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지난 3월 9일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덕분입니다. 정권 교체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한미일 동맹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소식을 전한 한국 언론의 이 문법에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하고는 관로하고 한자로 이름을 씁니다. 안전문웅 이렇게 한자로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윤석열 괄호하고 윤석열 한자 이름을 써줘야 합니다. 윤석열 한자 이름이 윤 대통령의 본명이고 윤석열은 발음 기호인 것입니다. 우리 문법 체계가 지금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묵살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우스운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제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간 삼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날 이 페마 컨벤션 센터에서 약 25분간 진행된 회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9월 UN 총회 자리에서 있었던 3자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전 정부 때 약해졌던 한미일 삼각 공조의 복원을 상징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일 삼각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종족주의적 반일 감정과 그 결을 같이 하는 극좌 운동권 출신들의 친북 반일 반미 성향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한국 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 통제, 한국 내 이른바 반일 불매운동, 노자펜 등등, 그리고 지소미아 한일 정보 보호협정을 문재인 정권이 종료시키겠다라고 선언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소동 등등 양국 관계가 아주 악화되니까 한미일 삼각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 행위 가능성이 점점 더 심각하게 우려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 당시 확인한 미일 동맹, 미한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불가결하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열린 것은 매우 시적절하고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의 공조가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방위장관 회담이 일본에서 열렸는데 3개국의 훈련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생각도 못한 거죠.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었으면 한미일 공동훈련은 생각도 못합니다. 핵실험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동훈련을 포함하여 한미일이 함께 대응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미국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세 나라의 협력이 기묘하다는 데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 이것은 해구산입니다. 해구산을 강화하고 3개국 간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의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약 25분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하는 걸로 해가지고 또 사진 찍는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상징적인 회담이었다. 그 내용보다는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회담을 한 것은 물론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이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배석을 했고, 미국 측에서는 제이크 슬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기 아주 키 멤버는 이분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명박 정부 때 전략비서관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김태효 비서관이 바로 이 지소미아를 추진하고 한일 간의 합의를 봤는데 정치권에서 반일 선동을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서명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사람이 바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인데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 컴백해가지고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에 중심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한미일 동맹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뭐 여러 이야기할 필요 없이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은 유엔군 사령부를 뒷받침하는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주둔하고 있는 5만 7천 명의 해공군 해병대는 미군입니다. 일당 유사시에 한국으로 전개될 부대입니다. 그 말은 한국에서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의 반일 세력, 친북 세력, 문재인 세력이 이재명 세력도 포함해가지고 일본을 원수처럼 여기고 오히려 김정은을 친구처럼 여기는 이런 망국적 외교 안보 전략을 구사하다가 보니까 한미일 동맹이 어긋나게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점에 대해서 확고했습니다. TV 토론 때 대통령이 되면은 어느 나라 정상과 먼저 만나겠느냐고 하니까 순서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두 번째는 일본 총리, 세 번째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이런 순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란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이 아주 근사한 회담으로 성사가 되었으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의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가 제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가장 큰 효과는 먼저 외교 안보 부분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것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70%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외교 안보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을
자를 겸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람을 오늘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